일본 정부가 역사 교과서에서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 연행 등의 용어를 삭제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일 관계는 다시 경색되는 모습입니다. 이영채 일본 게센여학원대 교수와 이 문제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본 역사 교과서인데 이게 지금 고등학생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이상이 내년부터 사용하게 되는 교과서입니다. 네. 검정 교과서니까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를 다 모아서 심사한다는 뜻인데 몇 종이나 있었던 겁니까? 네, 작년에는 사회과 필수 과목을 검정을 했고요. 예. 근데 이번에는 이 사회과 선택 과목들, 즉 지리 세계사 과목들을 했고, 예. 주제계는 14개 회사에 약 239개 정도 종류의 책을 심사를 한 겁니다. 예, 14개 회사 거. 그러면 나름대로 일본군 또는 뭐 전쟁 위안부, 강제 연행 이런 말들을 쓴 교과서는 도대체 몇 종류나 있었던 겁니까? 네, 실제 종류별로는 다양한데요. 이번에 가장 큰 특성은 예를 들면 독도에 대해서 일본은 이게 일본 고유 영토다 또는 한국이 불법 점령하고 있다. 예. 이러한 형태들이 거의 12개 정도까지 확대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거의 모든 교과서에서 일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이 강제 연행이라는 단어를 빼고 모집이나 공고라는 동원이라는 의미로 모든 교과서 내용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예.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는 일본군이라든지 종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거의 한 교과서 외에는 거의 모든 용어가 위안부만으로 지금 다 통일되었다는 것이 조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아예 일본군 위안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들어있지 않은 그런 교과서들도 많습니까? 이제 위안부라는 일본군 위안부라는 용어가 들어가는 교과서는 이번에 단 한 권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본군 위안부라고 쓰지 말고 그냥 위안부라고만 써라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강제 연행이 아니고 그냥 동원 대상이 있다 이런 식으로 써라. 이거를 고치지 않으면은 검증해서 그럼 통과가 안 되는 거군요. 그렇죠. 일본은 2014년에 문부성이 교과서 검정 기준을 마련을 했고, 예. 또 2018년에는 학습 지도 요령 해설사라고 해서 여기에 이 위안부 또는 강제 연행 이런 부분들을 빼도록 이렇게 지도를 했었죠. 예. 여기에 따라서 이 교과서 회사들이 수정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이 교과서는 합격 판정을 받지 못하는 거죠. 결국에는 합격 판정을 받지 못하면 교과서 회사가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예. 대부분 일본 정부의 방침에 맞추어서 다 수정을 했다. 어떻게 보면은 구조적인 강제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본 군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행정을 갖다가 다 동원해서 움직였다. 이런 것들을 이제 빼려고 하는 것 같고, 강제 연행을 이제 집었는데 그럼 자발적이라는 얘기가 돼버리는 건데, 조선과 관련돼서는 빼고 중국과 관련돼서는 들어갔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 사실인가요? 네, 일본은 중국과는 중일 전쟁을 하는 등 전쟁을 수행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노동자들의 강제 동원이라든가 인적 피해의 대상은 배상을 하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 한국과 대만은 일본의 합법적인 식민지이고, 즉 이것은 일본 국민들처럼 자발적인 동원이나 모집에 의한 것이지 강제성이 없었다라는 것을 오히려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일 간에 있어서 강제 동원 또는 일본군 위안부 이런 것들은 적절치 않다라고 스가 정부는 작년에 이것들을 다 통일시켜서 여기에 이번 교과서에 전체 적용을 했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학생들은 왜곡된 역사 인식을 갖거나 아니면 아예 이런 사실에 대해서 배우지도 않고 학교를 졸업하게 된다. 그러면 일본 학계나 교육 현장에서는 어떤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일본 역사학계나 일본 현장의 노조들이 물론 일본의 역사 수정지라든지 교과서 왜곡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왔지만, 하지만 일본은 현재 사회운동, 평화운동이 고령화되어 있고, 또 이러한 일본 교직원 노조들도 약화되어 있고, 또 일본의 아베 정권 이후에 보수 정권이 등장하고 미디어가 우익화되면서 실제 여기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산케이 신문 등은 이번 역사 검정 교과서에 대해서 즉 아직도 독도를 불법 점령이라고 쓰고 있지 않다라든지
일본군 위안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교과서가 있다라고 아직도 문제가 많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을 정도로 우익들은 오히려 이런 교과서 왜곡을 철저하게 진행하기 위한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세계사 교과서 같은 경우는 독도 얘기를 굳이 쓸 필요도 없는데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독도를 갖다 일부러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여러 개 있습니까, 이런 게? 원래 이 사회과 필수 과목에서 지리, 사회 등의 과목들은 이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 독도를 이 일본의 고유 영토다, 한국이 불법 점령하고 있다, 이걸 표기를 해왔는데 지금 세계사라든지 일반 선택 과목은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개입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 하지만 이번은 세계사라든가 이런 과목은 세계사적 입장에서 이 영토 문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주변국에 대한 배려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러한 세계사 과목이라든지 선택 과목까지 전체 개입을 했다는 것은 일본 중심의 역사관으로 모든 교과서를 쓰겠다라는 이러한 의지의 표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선 이후에 이제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도 그렇고 여러 차례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금 일본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실제 일본 키시다 내각이 그리고 보수 진영은 윤석열 후보의 당선에 대해서 안도하고 또한 협력을 기대하고 있는 매우 우호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비해서 역사 인식 등에서 일본의 입장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하지만 오히려 우호적인 정권이 일본에게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계하면서 일본은 어떠한 경우에도 일체 원칙을 지키고 양보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하고 통화도 했습니다. 혹시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물론 양쪽의 의지가 있는 만큼 취임 전후에 특사 외교가 있을 수 있고 예.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한일 정상회담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일본이 7월에 참여연 선거가 있고 여기에 한국이 징용 배상 문제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큰 양보를 하지 않는 한은 바로 한일 회담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한국의 6월 지방선거 그리고 일본 참여연 선거 이후에 한일 정상회담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당선인 측은 미래를 내다보면서 한일 관계를 꾸려가자는 얘기인데 지금처럼 종군 위안부 문제, 독도의 영유권 주장 이렇게 일본이 주장을 되풀이하면 국내 여론이 계속 악화되고 있고 새 정부는 대일 정책이 결국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어떻게 전개될 걸로 보십니까? 네, 이전 정부에 비해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를 바라는 것은 윤석열 신 정권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전 문재인 정권도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고요. 예. 문제는 이번에 교과서 검정에서 보이듯이 일본의 보수화와 우익화가 한일 관계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이것은 한일 관계가 양 정상의 의지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박근혜 정권 시기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도 확인이 되었고요. 그렇다면 한일 관계 개선은 필요하지만 문제의 원인과 대책을 상세히 검토하고 오히려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이 개선을 하기 위한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고요. 또 일방적인 양보를 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일 관계는 심각하다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케이센 여학원대 이영채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